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4학년 11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책나윤입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 1학년 때는 책에 전혀 취미가 없는, 책을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초등 4학년인 지금은 벽돌책도 읽는 아이가 됐죠. 자기 전에 독서를 하고 심심할 때도 책을 꺼내 읽는 아이가 됐어요. 아이 아빠는 매일 보면서도 늘 신기해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보셔서 생각해 봤어요. 뭘까? 뭐가 제일 결정적이었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제 책류가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책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책과 친해지기 위해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 것,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독서가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하게 해주세요. 책류가 얘기하다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느낌이 확실히 오실 거예요. 다들 책류가 한다고 책에서 시작하시잖아요. 서점에 가거나 도서관을 가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바로 책과 연관시켜서 너무 일찍 책의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는 그게 아닙니다. 책에 포커스를 맞추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이의 흥미를 발견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흠뻑 빠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 제대로 해주시는 집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기승전 책이더라고요. 아이가 무언가에 깊게 빠질수록 아이의 호기심은 증폭되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걸 하는 시간이 몇 배로 즐거워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관심사와 연관된 책을 꾸준히 자연스럽게 강요 없이 노출하면 아이가 책과 친해지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냥 공룡 좋아하니까 공룡책 사줘야겠다가 아니라 공룡 박물관도 다니고 화석 캐기 체험도 하면서 그렇게 흠뻑 빠지게 해준 뒤에 자연스럽게 공룡책을 노출하는 거죠. 제 경험담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확실히 되실 거예요. 저희 아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던 어린 시절부터 곤충을 좋아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주 산책을 나갔는데 사람 움직이는 것들에 부쩍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곤충 싫어하지만 아들은 제가 곤충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같이 3, 4년을 곤충 채집하고 집에서 키우고 했더니 어느 날은 엄마도 곤충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엄청 웃었다니까요. 그렇게 같이 곤충에 푹 빠지면서 저는 곤충책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어요. 국내에 나와 있는 아이들용 곤충책 중에 아마 90% 정도는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다 어른들이 보는 책까지 샀으니까요. 어려운 책을 읽히려고 한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생물이 나온 책을 고르다 보니 선택지가 점점 줄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주의사항, 좋아하는 것에 대한 책이라고 해서 책을 보자마자 아이가 갑자기 막 독서가가 돼서 열독을 하고 그러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함께 생물인의 삶을 살면서 꾸준히 이 책 저 책을 인내심 있게 노출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제가 새로 사준 책 한 권을 붙들고 1시간을 읽더라고요. 10분도 안 읽던 아이가 갑자기 쉬지 않고 1시간을 읽었어요. 그날 정말 놀랐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물책들을 읽으면서 책의 재미를 느꼈는지 제가 읽어주던 이야기책들도 꺼내 읽고 예전에는 그림만 보고 넘기던 생물책들도 새로운 책인 양 다시 읽더라고요. 학교 도서관에서 스스로 책을 골라 읽어보고는 너무 재미있다며 같은 작가 책을 모조리 읽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보석을 좋아하길래 제 목걸이, 반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놀도록 줬어요. 보석 관련해서 검색해보다가 헤이리에 세계 광물 보석 박물관이 있어서 같이 다니기도 했고요. 한번 가보더니 계속 가자고 해서 매주 헤이리에 간 달도 있고요. 지금도 자주 갑니다. 아이가 볼만한 보석책, 광물책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찾아서 노출했죠. 그랬더니 보석에서 광물로, 광물에서 지구과학으로 관심사가 확장돼서 지구과학 책을 또 엄청 봤어요. 느낌 오셨나요?
독서가 아이의 취미가 되게 하려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요. 그러면서 관련된 책을 노출해 보세요. 아이가 책의 재미를 알게 되면서 아이는 심심할 때 책을 보고 읽고 싶은 책이 생기고 그렇게 독서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독서가 중요한 것을 아시고 책 육아에 정성을 많이 들이세요. 아이가 돌이 되면 돌전집을 알아보고 연령대별 추천 도서도 검색하고 책을 시리즈로 막 들여놓잖아요. 물론 책으로 시작해도 책을 잘 읽는 아이들 당연히 있어요. 전집도 엄마가 읽으라는 대로 차근차근 빠짐없이 잘 읽는 아이들 많고요. 근데 다른 건요. 그 아이들은 책이 그냥 책이거나 숙제라는 거예요. 책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그 일부가 되는 것과 정말 재미있다 하더라도 숙제가 되는 건 느낌이 다르죠. 자발적 독서의 지속력도 다릅니다. 진짜 독서가로 키우려면 아이가 욕구를 느끼고 아이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경험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게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한 책 육아입니다. 전집 사놓고 안 읽으면 아깝죠. 제가 말하는 이런 흥미 독서는 같이 열심히 아이 관심사 파다가 결국 독서가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깝나요? 그 시간과 추억들은 하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공 확률도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아이는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변을 보면 아무리 봐도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게 생기는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일수록 더더욱 책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아이와 다양한 장소에 가보고 여러 활동을 해보면서 아이가 폭넓게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곧 아이가 좋아하는 게 생깁니다. 처음부터 과하게 책을 들이밀지 말라는 거지 책을 전혀 노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강요 없는 자연스러운 책 노출은 항상 옳습니다. 책을 보다가 관심 가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흥미진진한 전래동화 스토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강요가 없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해 볼게요. 책을 좋아하고 즐겨 읽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아들처럼 생물일 수도 있고 자동차 같은 사물일 수도 있고 요리, 미술, 악기, 운동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아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아이를 관찰해 주세요. 두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푹 빠질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관련된 체험이 있는지 검색해 보거나 박물관이나 전시가 있는지도 찾아보시고요. 세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게 가득 나온 책, 아이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는 책들을 자연스럽게 노출해 주세요. 아이의 시선이 닿는 집 곳곳에 책을 놓는 거예요. 당연히 완독은 강요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 열심히 아이 관심사에 맞는 책을 골라주세요. 서점이나 도서관 루틴을 만들어 놓고 아이와 함께 가서 같이 고르는 게 제일 좋아요. 도서 검색대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를 이것저것 검색해 보세요. 여러 권을 찾아서 아이랑 같이 책을 살펴보면서 최종 선택을 하는 과정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이런 흥미 독서라 해도 아이마다 책에 빠지는 시기는 다 달라요. 기다려주세요. 이건 내가 1년 안에 무조건 결판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린 이렇게 쭉 사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견하고 함께 푹 빠지고 골라주며 기다려주세요. 이게 책을 싫어하는 저희 아들이 벽돌책을 읽게 된 비결입니다. 그 외에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책 육아와 독서교육 꿀팁은 차근차근 다음 영상을 통해 공유할게요. 이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나윤이었습니다.